들어가겠습니다. 네. 김포 시민의 목소리 아우성 그 9번째 게스트를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김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기 스타를 제가 초대했습니다. 그 과장 광고인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김포에서 제일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희망사항이고요. 어쨌든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자기소개를 안 하셨는데. 그렇군요. 예. 안녕하세요. 김포시 시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시의원 정왕용이라고 합니다. 닉네임은 김포 대두고요. 네, 예. 대두왕. 예. 대두왕은 제가 딸아이와 함께 운영하는 연간 주간마다 편성하는 동영상 TV 이름입니다. 네, 예. 저도 잘 보고 있는데요. 예. 오늘 이렇게 김포 오네요. 개국하게 됐고 예. 오셨는데 저희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놀랐어요. 이 단독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모험에 찬 행동이었는데 사고 친 것 같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뒷수습이 중요하겠죠. 네네. 예,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지역 방송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느냐. 그렇죠. 하여튼 사고 친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예.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감사해야죠. 그렇죠. 예. 네. 우선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지르고 보면은 다 해결이 된다고 해서 저지르고 봤는데 책임은 우리 김포 시민분들이 책임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시민들이 얼마나 책임질지 한번 기대치를 갖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제가 정황용 의원님을 모시게 된 이유가 저희가 공교롭게도 방송이 3월 1일 날 딱 나가더라고요. 3.1절. 그렇죠. 3.1절 날. 김인년 3월 1일. 예. 근데 3월 1일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 이슈화할 수 있는 또 가장 큰 사건인 것 같아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정치가 조금 많이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뭔가 좀 궁금해하고 어떻게 독립이 이루어졌고 그런 것들이 좀 호기심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3.1절이 일어났던 우리 유관순 누님이 3.1절 운동을 했던 곳이 굉장히 작은 도시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천안의 병천마을인가 그렇게 알고 있죠. 네, 맞아요. 저도 며칠 전에, 그러니까 아니다. 설이죠, 설. 설에 외갓집에 가는 도중에 병점에 들려가지고 순대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리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 이제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3.1절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놀랬거든요. 3.1절이라는 곳이 이렇게 촌에서 시작됐다라는 게 정말 신기했고 정말 재밌었고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탁 박혔거든요. 근데 과연 김포에서도 독립운동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3.1절이라는 게 이제 몇 가지 이제 유형이 좀 있죠. 3.1절의 어떤 그 촉발 계기는 이제 고종의 장례식장을 날 이제 인산일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전국에서 이제 모여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파고다 공원에서 33인의 어떤 독립선언문 채택 낭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가행진을 좀 하고 이분들이 이제 강제 해산을 당해서 전국으로 흩어지죠. 그래서 그분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가서 다시 그 지역에 맞게 가령 음력으로 3.1절 날 맞춰서 3.1 행사를 한다거나 이러시 하면서 연간 내내 3월 1일만 있어진 게 아니라 김인년 연간 내내 전국 각지 심지어는 연해주, 간도, 하와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거족적인 운동을 가리켜서 우리가 3.1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1절 단 하루만 했던 그 운동이 아니고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이제 연간적으로 계속적으로 운동이 아까 유관순 누나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누나라는 표현이 좀 어색해요. 유관순 열사라고 얘기하면 저도 같은데 이화학당 고등학생이었죠. 맞아요. 서울에서 3.1절 이게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다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마 음력
3월 1일 맞춰가지고 장터에서 하게 된 그런 과정을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김포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로를 밟습니다. 서울에 유학을 갔던 학생들이나 참여했던 분들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그 오라니 장터죠. 오라니 장터. 예, 양곡에 있는 거기서 만세 시위를 조직을 했었고 이제 오라니뿐만 아니라 월곶 군화리 일대에 월곶에서 했었고 그리고 고촌 그리고 그다음 지금 이제 계양입니다만은 황허장터 그다음 역시 거기도 김포였었죠. 네. 이런 전 지역에서 해가지고 지금 총독부 자료에 보면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규모로 봤을 때 두 번째 해당될 정도로. 아 진짜요? 예.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독립운동이 엄청난 규모죠. 곳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기록을 보면은 일단 오라니 장터만 하더라도 7,000명이 당일 참여를 했다고 좀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인구에서 엄청나죠. 그러네요. 김포 전 지역에만 14,000여 명이 참가를 했고요. 부상자가 120명. 그리고 체포된 사람이 200명. 그래서 김포 출신 항일 독립운동가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좀 인정을 받은 사람이 지금 44명에 달할 정도로.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김포에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는 것을 아는 분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예. 근데 전국의 이 시, 군 단위에서 그 자체적으로 독립운동 기념관이 이렇게 작은 기초자치단에 있는 곳이 손가락 꼽을 정도입니다. 저도 뜻밖의 생각했거든요. 아, 다녀오셨어요? 예. 네, 저는 그쪽에 수영장이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수영장을 들렸다가 거기가 뭐지? 하고 이제 갔더니 거기가 이제 독립운동 기념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몇 가지를 놀랍니다. 갔다 온 분이. 네. 독립운동 기념관이 김포에 왜 있지? 네네. 야, 그리고 규모가 상당히 크네. 네. 유형선 규모는 큰데 막상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직까지는 자료가 많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아카이빙이 잘 안 되는 예, 그렇죠. 아카이빙, 많이 들어온 말인데요. 예. 네. 하여튼 자료 축적이 제대로 좀 안 돼가지고 네네. 뭔가 2번, 3번 가보고 싶은 마음에 동기유발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좀 미약하고. 예. 그리고 실제로 김포만의 독립운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김포의 역사와 결부시켜서 재조명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뭐든지 이제 기념관이든 어떤 관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설물들이 조금 지역 특색에 맞게끔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동떨어지게 만들어지는 경향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14,000명이나 참여할 정도면 엄청난 규모였는데 김포에서 그렇게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됐던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궁금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여기가 다 벌판이었잖아요. 다 평야지대. 근데 이걸 이제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때는 분단 이전이었죠. 비록 일제 식민지였지만은. 그러면 실제로 한강하고 우리 잊혀진 이름 조강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한강하고 일대가 물류의 집산지였어요. 그리고 온갖 물자와 교통 그리고 정보가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는 오라니 장터나 이런 중심을 해가지고 경서 지방에 얘기합니다만 경서란 말은 수도 서울의 서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경서 지역의 중심 물류 집산지가 바로 김포였거든요. 사람이 많이 보이면 정보가 많이 보이고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터졌네. 우리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서 김포 자체가 평야지대다 보니까 나름대로 일제 총독부에서는 굉장히 양국 생산의 중심지로서 주목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이 배경을 해가지고 이미 1910년 일제 국권 피탈 이전부터 구한 말에 의병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3.1운동을 보려면 3.1운동만 볼 게 아니라 국권 피탈 이전에 1905년부터 10년 을사늑약부터 시작을 해서요. 국권 피탈 이전에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이쪽의 의병 활동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명해줘야 한다.
그래서 양촌 독립운동 기념관 가본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게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의병 활동 기록이 현판으로 쫙 일지별로 기록이 돼가지고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조강포라는 지명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조강포. 조강포요? 예. 네. 조강포에 의병이 몇 명이 출현, 군자금을 탈취하고 사라짐. 조강포 일대에서 일본 헌병과 몇 년, 몇 월, 몇일 교전하다가 또 체포됨. 조강포 일대에서 정찰하다가 일경과 교전 중.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렇다는 거는 예. 이제 조강이 가장 활성화됐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네네. 움직였던 곳이라고 예,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사람이 모이면 물자가 모이고 물자가 모이면 돈이 넉넉하고 돈이 넉넉한 속에서 정보가 교류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중요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쪽 서부 지역 부분들을 보면은 삼남지방 아래에서 물자가 올라와서 인천 제물포를 중심으로 또 형성이 되고 이게 조강 일대를 돌아가지고 한강하고 마포로 올라가는 그런 물자 교류 형태가 여전히 일제 식민지였음을 불구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의병 활동의 활발함 그리고 3.1 운동의 활성화 이런 부분으로 같이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진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독립운동이 이뤘던 곳이 이제 김포라고 하는 거겠네요. 그 당시에 김포가 지금 지역구로 따졌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인 건가요? 지금 김포에는 세 군데의 독립 만세운동 기념탑이 있습니다. 네. 하나가 월곶에 있고요. 월곶에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한 양촌의 독립운동 기념관. 그리고 고촌에 또 있어요. 아, 고촌에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계양구로 넘어갔습니다만은 계양구 황허장터. 그 당시에는 김포였었죠. 네네. 그리고 서울로 넘어간 양동, 양서, 공항 일대에 그쪽에서도 만세운동의 기록이 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독립운동이 생겼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김포라는 곳이 워낙에 넓은 지역구를 갖고 있었던 것도 하나의 이제 중점적인 원인일 수도 있었겠는데요. 그런 것도 배경이지만은 실제로 그 당시 시군 단위로 보면은 김포라는 면적이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하게 넓다 그런 정도 아니고요. 대체로 그 당시에는 뭐 그 비슷하게 면적이 좀 서로 편성이 돼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면적보다도 아까 말한 지정학적 특징 이런 부분들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김포가 여러 가지 지명들이 참 예전부터 오던 그 지명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사우도 있고 고촌도 있고 저 월곶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가 지금 조금 신도시 오신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시흥에 있는 월곶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죠. 김포는 굉장히 스토리가 많이 이렇게 담겨 있는 곳입니다. 가령 월곶에 가보면 문산 아래 갑곶나루라는 게 있어요. 해병대 초소가 있어가지고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갑곶나루의 이름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몽고 침략 당시 고려군이 강화도로 이동하는데 물이 얕은데 건너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갑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그 갑옷을 딛고 건너갔다 해서 갑곶이라는 또 이름의 유래가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것이 어떤 툭 튀어나온 어떤 반도 지형의 어떤 갑곶 비차 이 이름에서 유래가 되고 갑곶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재밌는 건 건너편도 강화도 거기 갑곶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보고 이름이 똑같은 그런 지명도 있고 뭐 우리가 월곶 옆부터 하성이라는 곳은 하자는 또 노을 하자 그래서 노을이 아름다운 마을 뭐 이런 뭐 하성이라는 이름도 있고 뭐 이름만 따져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따로 코너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재밌게 작당을 꾸미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설의 고향 김포편이라고 해서 지명을 가지고 그 전설의 고향처럼 조금 재미있는 영상을 좀 만들어서 이거 영상까지? 네, 그래서 이제 좀 재미있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즐길 수 있게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다시 또 이제 3.1운동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 아까 서두에 요즘 이제 시국 상황의 혼란함 네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독립이란 정신이 뭐고 3.1운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네네. 이런 거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죠. 헌법 전문에 3.1 정신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결국은 3.1 정신이라는 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그리고 민족 정신의 발흥. 근데 이게 민족 정신이라는 게 남을 딛고 수탈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인류 평등과 화해를 담고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인류애적인 정신이 평화 사상으로 여기에 깃들어 있는 게 3.1 정신이라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저항적 민족주의, 국권 회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예전에 왕조 시대로 돌아간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선포하는 그런 3.1 정신의 태동으로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는 공화정을 표방을 합니다. 왕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주권재민의 어떤 공화정을 표방하고 이것이 해방 이후에 어떤 분단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건국 수립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하나의 면면한 정신인데 실제로 요즘 보면은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나 아니면 뉴라이트 역사관에서 오히려 건국절을 강조를 해오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현대사가 이승만 정권의 1948년 8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그 이전에 모든 역사를 지워버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가면은 안중근이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고 그렇죠. 그리고 3.1 운동은 그때 하나의 이벤트 이렇게 폄하해버리는 그런 역사관이 쑥 우리 주변에 스멀스멀 스며들고 있는 게 국정교과서 채택의 배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역사나 과거에 대해서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역사는 다양한 해석을 낳으면서 그 다양한 해석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걸러지고 그리고 속에서 교훈이 도출되고 이걸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행동 방향을 우리가 좀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가는 것인데 역사를 획일화시켜 버렸을 때 그건 주입식 사고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국가 권력을 잡은 자들의 자기의 관점을 사람들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역할이 되는 것. 뭐 겪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유신 시대에 저는 안 겪어봤어요. 그렇죠? 유신 시대 보면은 항상 그래요. 어떤 특정 인물을 영웅화시켜 버리고. 그렇죠. 대부분 뭔가 하나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영웅화시키고 다른 데 신경 못 쓰게끔 만드는 게 그러다 보니까 역사 내용도 5.16을 혁명이라 얘기해버리고 군사 쿠데타를 4.19를 의거라 표현하고 이런 역사 교과서를 우리는 배우고 자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유신 시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조금의 숨통을 트였던가 하면서 부정시켜버린 게 이번에 국정교과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어딥니까? 그 경상북도에 그 문경이던가요? 문명고등학교 거기 하나만 채택해서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 의식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굉장히 깨어 있고 목소리를 외치고 있고 합리적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잘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어떤 나름대로의 우리의 적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그렇죠. 이게 근데 다시 고쳐져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확고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참에 그런 것들을 새로 다시 해결해 버리고. 그러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김포로 돌아오자면은 김포는 굉장히 3.1 정신의 혼이 깃들어 있는 고장이다. 근데 3.1 정신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구한말 의병 활동의 축적밀이 강화, 김포, 파주
이쪽에 한강하고 조각연안에서 의병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다. 네. 그리고 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임진왜란 때 여기 중봉 조원 선생의 예. 물론 이제 활동은 저 금산에서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중봉 조원 선생이 태생이 있던 나름대로 혼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런 역사적 뿌리의 면면을 올라가다 보면은 김포가 갖고 있는 구국 정신, 그다음에 애민 정신, 평화 정신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토양인데 이 토양이 분단으로 말미암아 잊혀져 버리거나 엷어진 측면이 있다. 안보와 반공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독립정신을 선양을 하고 실제로 나름대로의 우리 역사의식을 뭔가 이유에 같이 있게 상호작용하다 보다도 한쪽에 한쪽을 다 이렇게 뭐랄까요 지워버리면서 우리 스스로의 독립의 혼을 하나의 그냥 기억 속에만 갖는 그런 차원으로 그동안 우리가 너무 소홀히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게 번듯한 독립운동기념관이라는 하드웨어 공간이 있지만은 내용을 채워넣지 못하고 아직도 갔다 왔을 때 뭔가 씁쓸함을 안겨주는 그런 우리 현재의 김포의 독립운동의 어떤 콘텐츠의 부족이 이걸 반영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 많은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이 생겼고 아직 거기에 자료들이 부족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 않는다라고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퍼포먼스적으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3월 1일 날 이 방송이 나가잖아요. 3월 1일 날 김포에서도 3.1절 관련해서 행사를 하나요? 예, 기념식을 합니다. 네네. 거기 양촌 독립운동 기념관에서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할 수 있게끔 처음에는 시작을 하는데 오셔가지고 그 뜻을 알게 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를 했는데 돌아갈 때는 뭔가 남은 게 있는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하면 보다 많은 김포 시민분들이 그곳에 참여를 하고 김포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김포에 대한 지역감들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리 있는 제안이라 생각이 들고요. 자, 퍼포먼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제 행사가 됐건 이벤트가 됐든 간에 자, 또 이런 말씀도 들어볼게요. 김포에 봉수대가 여러 개 있는 거 아세요? 봉수대가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곳에 가면 수안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안산 정상에 봉수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월곶에 가보면은 월곶에 또 봉수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김포시청 바로 뒤에 장릉산, 원 이름은 북성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봉수대가 있었고, 이런 봉수대들이 돌고 돌아가지고 예전엔 김포에 있었죠. 지금은 강서 지역입니다만 개화산, 거기 봉수대로 이어지면서 그 봉수대가 남산으로 최종 마침표를 찍는 거죠. 아, 순서대로 켜지면서요? 예. 근데 왜 김포에 이런 봉수대가 많았느냐? 외구의 출몰. 그러니까 고려 조선 시대 시작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본 해적을 외구라고 얘기합니다만 외구의 출몰이 빈번했던 게 이쪽 지역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정도 해안의 연락 체계가 굉장히 중요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봉수 체계도 많이 발달했었고. 좀 더 삼국시대로 가면 이게 삼국항쟁의 쟁탈전이었잖아요. 고구려, 백제가 최초의 주인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게 고구려 넘어갔다가 나중에 신라가 차지하는, 구사시기에 나오는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항쟁 쟁탈전이 바로 이곳이었거든요. 김포가 그곳이었나요? 그렇죠. 한강 하류. 그러네요. 예. 그래서 김포를 누가 먹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손에 쥐냐 마냐. 신라가 이곳을 차지하면서 결국은 삼국통일에 발판을 마련하는 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김포 땅인 겁니다. 여기가. 오,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이 한강을 거슬러 보다 보면 저는 그런 상상해봐요. 막 광개토항, 군대들이 막 그냥 막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 이전에 또 백제 근초고항에 함선이 한강으로 나가서 서해를 진출하는 그런 장면 떠오르고, 진흥왕이 일대 신라 때 딱 와서 막 깃발을 꽂으면서 막 흥분하는 모습도 떠오르고. 여기는 또 삼국항쟁 때 당나라와 신라군의 또 격전지기도 합니다. 그 고려 말에 또 최영 장군이 외구와 격전을 펼쳤던 곳이기도 하고. 김포가 모든 역사의 중심지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생각을 해보세요. 몽고가 고려를 침략했을 때 30년 넘게 고려가 항쟁을 했는데 30년 동안
고려의 임시 피난 수도가 강화도였잖아요. 네네. 강화도를 바라보는 곳이 김포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여기에 몽고 주둔지가 있었던 곳이고. 오. 그 다음에 근대화 시대에 보면은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함대가 지나갔던 곳이고, 그렇죠. 신미양요 때 미군 함대가 지나갔던 네네. 곳이고, 이게 바로 김포예요. 모든 이제 서울을 가기 위해 그렇죠. 지나갈 수 있는 길이 김포를 꼭 지나가야만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그만큼 우리의 독립 정신이 나름대로는 평화 애호 사상, 인류애를 같이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네네. 그러한 부분으로까지 발전을 했을 때 진정한 우리의 독립정신의 어떤 본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김포가 분단 이후에 닫힌 도시, 닫힌 공간이었다면 네. 이제는 열린 도시, 그 다음에 세계를 향해 문을 활짝 여는 개방형 국제화 도시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예전에 김포의 모습을 찾는 거. 저는 이것을 김포 르네상스라 표현을 해봅니다. 예, 맞아요. 그 표현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재밌네요. 김포에 대해서 새롭게 알 수 있고 김포를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보다 좀 재미있게 김포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1절로 좀 돌아가면 네네. 저희가 이제 정학용 의원님을 모신 이유가 있는데 3.1절이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에 의해 청년들이 만든 청년이 한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청년들이 중심이 되고 네. 선봉에 섰고 네. 그리고 여기에 대다수 민초들이 함께한 남녀노소 그렇죠. 할 거 없이. 그렇죠. 근데 이것은 3.1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의 격변기 때 네. 항상 보면은 이제 4.19도 그런 경우죠. 네네. 학생들과 청년이 먼저 나섰고 나중에 일반 시민들이 같이 합세를 하고 네네. 역사의 격변기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된 양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광화문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면은 그렇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야기가 조금 연관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광화문 촛불은 이전하고 좀 달라진 거 있다면은 예전엔 청년들이 주력으로 나가고 네네. 여기 사람들 같이 호응하는 게였습니다만 네. 이 요즘에 그 광화문 탄핵을 정점으로 한 이 광화문 촛불은 이런 너나 할 것 없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중심이 없이 너도 나도 내가 주인이다. 네, 어떻게 보면 자각된 개개인이 다 너도 나 나가다 보니까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네. 그래. 왜? 내가 우리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분출된 공간으로 봐야 하다 보니까 이걸 또 특정인 중심, 주력, 그룹 이것만 해석하기에는 이전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양상의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제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던 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 청년들을 어떻게 보면은 청년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정말로 적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헬조선이란 말이 또 그걸 한마디로 상징을 해버리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고 피해받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김포시의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정학용 의원님이 보셨을 때에 김포 청년들은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조금 궁금하거든요. 김포 청년이라고 딱 규정하기가 참 애매한 게 뭐냐면은 김포가 배드타운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청년 문화의 공간이 없어요. 예. 뭐 홍대가 됐든 하다못해 뭐 우리 딸아이 세대들은 뭐 옷을 사러 갈 때는 부평시장으로 가더라고요. 네네. 아니면 고향이 뭐 라페스타가 됐든 간에 그런 중심 거리가 있었는데 이게 없는 부분들. 또 하나는 청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이후면은 김포에 와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지향을 개척해 나기보다 다른 데로 가는 하나의 청소년 유년기의 추억을 간직하는 장소. 이 정도가 현재는 김포가 갖고 있는 청년 문화의 어떤 빈곤함을 보여주는 내용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제로 김포에서의 청년 문화의 존재, 청년의 역동성이 살아 숨쉬는 곳 이런 분을 만들려면은 지역 사회에 나름대로의 좀 집중된 관심과 정책 그리고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 현실로 와닿을 수 있는
가령 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가동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나름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를 만들어주는 그런 집중된 노력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외부에서 일을 하다가 김포에 와서 이제 방송국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느 지역구나 모든 지역구나 하고 있는 거를 김포에서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뭡니까? 창업 프로젝트를 안 해요. 창업 프로젝트를. 네, 그 청년들한테 이제 창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구에서 이게 꼭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그곳에 모일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근데 고양시가 그걸 굉장히 잘하고 있고 고양시가 네. 그리고 판교는 이제 그쪽으로 특화되어져 있는 도시이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김포도 좀 청년들이 모여서 북적북적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역 그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제 유정자들의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오늘 미션을 받고 돌아가는 좀 책임감을 한쪽에 항상 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못지않게 시청의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 그러시겠죠. 홍보의 부족도 좀 있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스스로의 김포에서 뭘 해볼 수 있는 여건이 그동안 안 됐던.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다 보니까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온에어 방송국도 그 중에 좀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김포 온에어 방송국의 정착이 굉장히 중요한 좀 상징적 의미가 있다. 아까 제가 사고 쳤단 말했습니다만은 사고 친 거로 끝나는 게 아닌 두 번째 사고는 살아남는 거다. 맞아요. 그리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사고는 성공했는데 두 번째 사고를 과연 성공할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좀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옆에서 서포트도 좀 해주시고. 네, 저희 그 정학용 의원님과 같이 김포 시민의 목소리 아우성을 방송하게 되었는데요. 김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김포가 지금 과거부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못 들었는데, 미래에선 들었군요. 그 한강 르네상스 도시. 김포. 그 꿈이 한강 르네상스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제가 어제도 다른 행사장 가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조강 르네상스라는 표현이 좋겠죠. 조강 르네상스. 한강 르네상스는 물러났던 오세훈 전 시장이 썼던 용어라서 거의 좀 진부한 표현이고, 김포의 한강은 조강입니다. 조강 르네상스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네, 조강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고 김포를 더 알아가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게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신청곡을 받고 있어요. 마지막에. 신청곡이요? 네. 혹시 자주 듣거나 요즘에 듣는 노래 있으신가요? 요즘 뭐 많이 듣는 노래가 그 전인권의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대여. 그 노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야.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